엄마, 이제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내가 왜 낯선 곳에 가야 하니? 또 쓰러지시면 감당 안 돼요. 내 교실도 혼자 지켰는데 내 집 하나 못 지키겠니? 이런 대화 몇 번째인지 몰라요. 세기도 어려울 만큼 반복됐죠. 안녕하세요. 저는 71. 초등학교 교사로 정년을 맞았죠. 제 이름은 최경자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아마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이신 분들 혹은 부모님을 모시는 분들 누구든 겪게 될 문제입니다. 지난 봄 심장 시술을 받았어요. 예전엔 하루 종일 서 있어도 힘든 줄 몰랐던 몸이었는데 지금은 계단 한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가슴이 뻐근합니다. 그런데도 집을 떠나기 싫었어요. 남편 떠난 뒤 혼자 지켜온 집, 아이들 공부시키며 버틴 공간, 저에겐 성처럼 소중한 곳입니다. 요즘 들어 아들, 딸이 말합니다. 엄마, 요양원 알아보셔야 해요. 전문 간호사도 있고 안전해요. 말은 그럴듯하게 들렸지만 제 귀엔 이렇게 들렸습니다. 이 집 정리하고 떠나주세요. 저희도 좀 편해지게요. 솔직히 많이 서운했습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며 살았고 교실에선 남의 아이도 챙겼는데 조금 아프다고 부담이 되다니. 며칠 전 아침밥을 먹는데 손주가 대뜸 말했습니다. 할머니 방에서 냄새 나요. 순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저 오래된 집 냄새일 텐데 그 말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죠. 딸아이는 출근 준비로 바쁜데 제 약 챙기느라 늦을 뻔했다며 불만을 내비쳤습니다. 엄마, 이러다 지각하겠어요.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죠. 내가 아이들 인생의 짐이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습니다. 퇴직금은 이미 다 써버렸고 남은 건 한 달 160만 원 연금. 병원비, 약값, 관리비 내면 손에 쥘 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분 아시나요? 자식 눈치 보이고 손주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통장 잔고를 보면 한숨 나오는. 그래도 저는 꿋꿋이 버텼습니다. 아이들 시험 기간 밤새 지도하듯 교실에 남아 뒷정리하듯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지겠지. 스스로 위로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나이와 몸은 제 고집을 오래 두지 않았어요. 밤에 혼자 있다가 가슴이 답답해 119를 부른 적도 있었고 욕실에서 미끄러진 적도 있죠. 이쯤 되니 아이들 말이 이해돼요. 요양원 이야기가 현실처럼 들려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복잡합니다. 내가 평생 지켜온 집을 떠난다는 건 교단을 내려놓는 것보다 더 무거운 결정 같거든요.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제가 어떻게 길을 찾았는가 그 여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들어주세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의 노후에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결국 저는 아이들 성화에 못 이겨 간병인을 집에 들이게 됐습니다. 낯선 사람을 들이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혼자 쓰러지는 것보다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병인 아주머니는 성실했어요. 아침마다 약을 챙겨주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해주니 처음엔 든든하고 고마웠습니다. 이제 좀 안심이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놓았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불편한 점이 하나둘 보였습니다. 제가 평생 지켜온 방식과 아주머니의 습관이 달랐어요. 설거지하는 방법도 다르고 옷을 개키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작은 차이가 자꾸 눈에 밟혀 집안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사생활이 없었어요. 혼자 조용히 있는 시간이 저에겐 큰 위안이었는데 그마저도 사라졌습니다. 거실에서 간병인이 통화하거나 TV를 크게 틀어놓을 때면 제 방조차 편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아도 소리가 들렸죠. 하루는 친구에게 전화가 왔는데 간병인이 먼저 받아버렸습니다.
여기 최경자 어르신 댁입니다.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내가 내 집에서 손님이 된 듯 낯선 기분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라디오도 끄고 불도 끄고 조용히 누웠습니다. 눈물이 저절로 흘렀습니다. 이건 아닌데 하는 마음. 아이들 눈치 보느라 힘든데 이젠 내 집에서도 숨 못 쉬는구나. 그 생각에 서러움이 북받쳤죠. 밤새 뒤척이며 잠을 설쳤습니다. 비용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한 달에 거의 400만 원. 제 연금으로는 감당이 안 돼. 아이들에게 손을 벌려야 했죠. 내가 결국 아이들 돈으로 살아야 하는 신세가 된 건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교실에서 50명을 가르칠 때도 저는 당당했습니다. 아이들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고 그들이 따르니 보람도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사람 앞에서도 제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제 의견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이 제 집인데도 말이죠. 며칠은 꾹 참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죠. 간병인이 제 물건을 옮겨놓거나 냉장고를 마음대로 열 때면 작은 일에도 예민해졌습니다. 이건 내 공간인데. 결국 저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간병인 그만둘래.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내 공간은 지키고 싶어. 아들은 답답하다는 듯 말했죠. 엄마,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요? 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마음은 알겠지만 저희도 솔직히 힘들어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내 자식들 입에서 힘들다는 말, 그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그동안 저는 그저 바랬습니다. 아이들에게 의지가 되길. 하지만 그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짐이 된 걸까? 그때부터 저는 더 깊이 고민했어요. 끝까지 집을 지킬 수 있을까? 아니면 요양원으로 가야 할까? 어느 쪽도 쉬운 선택은 아니었죠. 매일 밤 누워 뒤척이며 그 고민을 반복했습니다. 내 집에서 살고 싶은 마음과 아이들 걱정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 그 사이에서 마음이 아슬아슬하게 흔들렸습니다. 결국 저는 마음을 접고 요양원 체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잠깐만 있어보고 결정해요. 아이들 말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입소 첫날 낯선 복도와 방. 모든 것이 어색하게 느껴졌죠. 정해진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아침 기상, 식사, 운동, 프로그램. 모든 일정이 종소리에 맞춰 움직이는 구조였습니다. 처음엔 편리하다고 느꼈습니다. 밥도 나오고 청소도 해주니까요. 응급 상황에도 대비되어 있어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마음 한켠이 불편해졌습니다.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었고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못했죠. 책을 읽고 싶을 때도 정해진 시간에만 가능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차 한 잔도 프로그램 끝나야 마실 수 있죠. 저녁이 되면 조용히 라디오를 틀고 싶은데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TV는 공동 공간에서만 가능했고 볼륨도 조절이 어려웠습니다. 어르신들의 대화도 무거웠어요. 여기 오면 자식 얼굴 보기 힘들어. 명절에도 안 와요. 그 말에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나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편리할 순 있어도 내가 최경자 선생님으로 살 수 있는 곳은 아니구나. 프로그램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는 내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차라리 내 집에서 혼자 서성이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 내가 나답게 살 수 있는 곳,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였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창밖 달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진짜 선택해야겠구나.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요양원은 편리했지만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 깨달음이 마음속에
조용히 자리 잡았습니다. 요양원 생활은 점점 익숙해졌지만 마음은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고 자유는 점점 사라졌습니다. 아침 식사도 정해진 시간, 산책도 정해진 코스였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차 한 잔도 마음대로 마실 수 없었습니다. 책을 읽고 싶은 시간에도 프로그램 참여가 우선이었죠. 저녁이 되면 조용히 라디오를 틀고 싶은데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공동 공간의 TV 소리와 어르신들의 한숨이 들려왔습니다. 여기 오면 자식 얼굴 보기 힘들어. 명절에도 안 와요. 그 말들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나는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창밖 달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은 편리할 순 있어도 내가 나답게 살 수는 없구나. 그 생각이 마음을 깊게 흔들었죠. 내 삶을 내가 선택하고 싶다. 며칠 뒤 병원에 갔습니다. 무릎과 심장 관리를 위해서였죠.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중 한 동년배 환자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분은 밝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저는 실버주택에 살아요. 월 20만 원이면 충분해요. 내 집처럼 편하고 안전하죠.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렴한 비용이라니요. 그분의 얼굴엔 평온이 있었고 말투엔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자식에게 손 안 벌려도 돼요. 내가 내 삶을 책임지니까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나도 가능할까? 하는 생각.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창밖 풍경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햇살이 따뜻했고 바람은 부드러웠죠. 마음속에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내 힘으로 내 공간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그날 밤 오래된 교사 수첩을 꺼냈습니다. 아이들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시험지 채점 메모 상담 기록들. 그 속엔 제 삶의 흔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수첩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많은 아이들을 책임졌는데 내 삶 하나쯤은 내가 책임질 수 있지. 그 생각이 마음을 단단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선택권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 내 삶은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실버 주택 정보를 접한 뒤 저는 입주를 결심했습니다. 내 삶을 내가 지켜야지. 그 생각이 마음을 단단히 했죠. 다음 날 동사무소에 갔습니다. 직접 신청서를 받아들었죠. 직원과 함께 신청서를 작성하며 작은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직접 해냈다는 기분, 그게 참 뿌듯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창밖을 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내 교실을 지켰듯 내 노후도 내가 지킨다. 그날 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내 공간, 내 선택권. 이제 조금씩 실현될 수 있겠구나. 그 생각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며칠 뒤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실버주택 들어가려 해. 아들은 걱정스레 말했죠. 엄마, 낯선 곳은 위험해요. 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차라리 우리 집에서 사세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졌죠. 내 삶은 내가 선택할 거야. 내 교실을 지켰듯이 내 노후도 내가 지킬 거야. 아이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대화는 조용히 끝났습니다. 입주일이 다가오면서 설렘과 걱정이 함께했습니다. 작지만 안전한 공간, 내 집처럼 편한 곳, 자유와 선택권이 보장되는 곳, 그곳에서 새 삶을 시작합니다. 입주 첫날 짐을 정리하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내가 직접 꾸린 공간이구나. 작은 침대, 책장, 주방까지 모든 것이 내 손으로 마련한 나만의 집이었습니다. 이웃과 인사도 나누고 공동체 프로그램에도 참여했죠. 누군가와 차 한 잔 나누며 소소한 웃음을 찾았습니다. 예전처럼 자유롭게 걸을 수 있고
원하는 때 책을 읽을 수 있죠. 라디오를 틀고 음악을 듣는 그 작은 자유가 너무 소중했습니다. 그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나답게 살 수 있겠구나. 실버 주택에서의 첫 주 조용한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창문을 열면 햇살이 들어오고 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듭니다. 주방에서 내가 끓인 차향이 방 안을 은은하게 채웁니다. 책상 앞에 앉아 시집을 펼치고 조용히 라디오를 켭니다. 낡은 음악이 흐르기 시작하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이 작은 일상이 이토록 소중할 줄 몰랐습니다. 예전엔 아이들 눈치 보던 삶, 이제는 내 선택대로 살아갑니다. 아침 운동은 내가 정한 시간에, 산책도 내가 원하는 길로 갑니다. 이웃들과 마주치면 인사를 나누고 가끔은 차 한 잔도 함께 합니다. 어르신, 오늘은 날씨 좋네요. 그 말에 웃음이 번집니다. 작은 텃밭을 함께 가꾸며 꽃을 심고 흙을 만집니다. 이 꽃은 어릴 적 엄마가 마당에 심던 꽃이에요.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저는 교사였어요. 저는 간호사였답니다. 서로의 삶을 나누며 공감하고 위로받습니다. 주말엔 도서관에서 시 낭송 모임에도 참여합니다. 처음엔 떨렸지만 한 줄씩 읽으며 마음이 풀립니다. 우리 나이에도 친구가 생기네요. 한 어르신의 말에 모두 웃었죠. 그 웃음 속엔 따뜻함이 있었고 서로를 향한 존중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식에게 미안함보다 고마움을 전할 수 있습니다. 너희 덕분에 내가 웃을 수 있어. 그 말이 진심으로 나왔습니다. 전화로 안부를 묻는 딸에게 엄마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놓이고 눈물이 맺힙니다. 내가 선택한 삶이 조금씩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중요한 건 선택할 수 있다는 것.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삶은 여전히 우리 손에 있습니다. 실버 주택 생활이 익숙해지며 마음도 점점 안정되었습니다. 이웃들과의 인사도 자연스러워지고 서로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죠. 경자 어르신, 오늘 운동 가세요? 그 말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젠 어르신이 아니라 경자 씨로 불리는 느낌입니다. 공동체 프로그램도 참여합니다. 요가, 그림, 시 낭송까지 다양하죠. 처음엔 망설였지만 지금은 내가 먼저 신청합니다. 선생님처럼 자세가 반듯해요.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교사였던 시절이 떠올랐고 그때의 자존감이 되살아났죠. 제가 아이들 가르쳤었어요. 말할 때마다 어깨가 펴집니다. 이웃들은 경청해주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저는 간호사였어요. 저는 시장에서 장사했죠. 다양한 삶이 모여 하나의 가족처럼 느껴집니다.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서로 챙기고 도와주는 분위기. 경자 씨, 약 드셨어요? 오늘은 같이 산책해요. 그 말들이 하루를 따뜻하게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 자식들과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전화 통화가 더 자주 이어집니다. 엄마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거기 생활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에 마음이 놓이고 눈물이 살짝 고입니다. 너희 덕분에 내가 웃을 수 있어. 그 말이 진심으로 나왔습니다. 예전엔 미안함이 컸지만 지금은 고마움이 더 큽니다. 자식들도 안심하는 듯합니다.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에요. 그 말 한마디에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느낍니다. 실버 주택은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내가 나답게 살아가는 무대입니다. 혼자가 아닌 삶, 함께 웃고 함께 걷는 살. 그 속에서 나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밤이 되면 창가에 앉아 조용히 달빛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잘 살았구나. 그 생각에 마음이 놓입니다. 이제 실버주택 생활도 어느덧 몇 달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낯설었던 공간이 이젠 내 삶의 일부가 되었죠. 아침마다 차를 끓이고 책을 읽으며 하루를 엽니다.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고 작은 텃밭을 함께 가꿉니다. 주말엔 시 낭송 모임에 가고 가끔은 음악회도 열립니다. 삶은 조용하지만 풍요롭습니다. 내가 선택한 삶이니까요. 자식들도 이제는 안심합니다. 엄마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그 말에 마음이 놓이고 눈물이 살짝 고입니다. 엄마 거기서 행복해 보여요. 그 말이 참 고마웠습니다. 예전엔 미안함이 컸지만 지금은 고마움이 더 큽니다. 너희 덕분에 내가 웃을 수 있어. 그 말이 진심으로 나왔습니다. 살면서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전할 수 있다는 것, 그건 나이를 먹어도 변하지 않는 기쁨입니다. 이제는 삶의 마지막도 조용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료 상담도 받고 연명 의료에 대한 생각도 정리합니다. 나는 고통 없이 조용히 떠나고 싶어요. 그 말이 이웃들과의 대화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경자 씨, 저도 그래요. 우리 준비 잘 해봐요. 죽음을 이야기하면서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삶을 잘 살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면 창가에 앉아 조용히 달빛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잘 살았구나. 그 생각에 마음이 놓입니다. 내가 선택한 이 삶이 조금씩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작은 집 창문 앞에 서서 햇살과 바람을 느끼며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이야기를 품고 계신 여러분, 우리는 오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의 부모로, 배우자로, 그리고 누군가의 선생님, 이웃, 친구로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아온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은 당신을 위해 살고 계신가요? 요양원 대기번호 1번이었던 할머니의 이야기는 그 질문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평생 교단을 지키며 아이들을 가르친 한 여성은 노후의 갈림길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합니다. 자식들의 걱정 섞인 권유, 간병인의 낯선 생활 방식, 요양원의 정해진 시간표 속에서 그녀는 점점 작아지고 자신의 삶에서 멀어져 갑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결심으로 실버주택이라는 새로운 공간을 선택합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다시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고 자신의 방식으로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삶의 선택권까지 내려놓아야 할까요? 우리는 여전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살 것인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무엇을 소중히 여길 것인지,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무조건 참고 무조건 따르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준비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삶이 진짜 어른의 모습 아닐까요? 실버주택에서 그녀는 말합니다. 내 교실을 지켰듯 내 노후도 내가 지킨다. 그 말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자존감의 선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은 내가 지킵니다. 그 말 속에는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 삶을 사랑하는 용기, 그리고 나답게 살아가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고민하고 있든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여전히 선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삶은 누구보다 소중하고 존엄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지킬 수 있는 힘은 바로 당신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당신답게 빛나기를 바랍니다. 햇살과 바람을 느끼며 조용히 미소 지을 수 있는 하루,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은 내가 지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스스로 준비하는 살. 그게 진짜 어른의 모습입니다. 그게 진짜 나다운 삶입니다.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도 선택권은 여전히 우리 손에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세요. 그 작은 결심이 등불이 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